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도중은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구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돌아온 탕자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탁피디입니다. 아이고. 언어 유희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먹기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유석입니다. 아, 오늘 왜 저기 집게손가락에 왜 펜들을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버전의 이 빨간색과 녹색의 저는 네. 또 그 마이클 잭슨 공연하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고요. 어제 발각질 밀다가 비었어요. 지금 그 먹는 이야기 해야 되는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각질 없어요 혹시? 있죠, 많아요. 있는데 왜? 나 부자입니다. 난 어제 부자지만. 없어요. 아, 그래요? 손가락 희생 한 개 희생하며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손가락 각질도 그런 걸로 갈아요? 아니요 저 발인데 발이요. 알겠습니다. 빈 거죠. 네, 예, 거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탁재현 PD님은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투어 가이드를 갔다 오신 거잖아요. 뭐 가이드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대장. 저랑 기획- 같이 기획자. 놀아주십사 하고 모아서 이제 간 거죠. 네. 아 그래? 어땠어요? 일단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데여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그렇지. 애매해서 위치가 그러니까 도쿄에서 정북방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군마라는 곳인데 거기가 일단 한국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 근데 이제 어쨌든 온천 같은 거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니까 그냥 강원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진짜 가보시니까 네. 엔화 약세가 실감이 나던가요? 엔화 약세보다는 이제 일본이라는 사회가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네. 좀 많이 느낀 게 예전에는 분명히 굉장히 번성했을 그런 여행지들의 좀 빈 쇠락한, 음식점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업을 안 하는 집 이런 것들이 많고 문 닫은 것들이 많구나. 네네네. 팬데믹의 여파로 그러네. 우리도 사실 그랬어요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니셜 D의 이 주요 네네네. 배경인 그랬죠. 곳이 그래서 가서 그 고갯길을 직접 달려보면서 갔어요? 네네네. 오. 여기서 그러면은 그 주인공을 따라서 바퀴를 한 짝을 빠뜨려 볼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거기, 어디 예.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주변 지인들 선물을 사오는 거는 없어져도 되는 문화죠. 우리 굳이 그 그렇죠. 말씀을 꺼내시는 거는 네. 맨입으로 왔더라고요. 예. 야 정말 우리 탁피디 빈자리를 위해서 예.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지난주에 눈물겨웠죠. 예.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거 받는 거. 예.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세계 과자 전문점에서 일본 김 과자 꼭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세계과자 전문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달달한 음악으로 시작을 했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코너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산뜻하더라고요. 광고가 했습니다. 네네. 우리 그러니까 당년정을 3년을 들었더니 이제는 제 이렇게 사랑하는 이 장국영이 막 장국영의 살아나오는 목소리조차 이제는 가사도 외울 정도 되지 않았어요? 흥성탱 걸어 들어오면서 총 쏘는 기분. 산뜻하고 좋았는데 이수연님께서 오늘 노탁석의 맛맛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을 한다고 해서 배에서 아우성 칠까봐 김치 칼국수 끓이고 있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음식이에요 사실. 김치 날도 칼국수. 추운데. 네, 밖에 눈이 내리죠. 이 김치 향이 확 풍기면서 후루룩하면서 이제 성찬을 즐기는 거죠. 너무 로맨틱하다. 혹시 이런 거 있잖아. 서로 딸려 나가는 거. 그렇구나. 그 칼국수도 할 수 있고. 네. 고춧가루도 빨갛고 이빨에 그러네, 끼면 빨갛네. 이빨에 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하늘엔 나지. 영광, 땅에는 칼국수. 아이고 대단해요. 빨간 고춧가루와 파란 그 녹색 파 이게 어우러지면서 크리스마스가 그 안에 들어있네요.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주제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 여기에 어울리는 탁피디님의 TMI 역사도 역시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혹시 일본 갔다 오시느라 바빠서 준비를 못 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 TMI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 크리스마스가 과연 어떤 날인가? 과연 예수님이 이날 태어난 게 맞는가? 요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요. 예수님을 뜻하는 크라이스트 요것과 기독교와 가톨릭의 예배 의식인 미사 요거의 합성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미사라는 뜻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 태어난 게 맞을까에 대해서 아니죠. 많은 예. 분들이 예.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쪽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예. 전혀 뭐 제 의견이 아니고요.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월이면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양을 치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10월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력으로 쟀나?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처음 제정된 게 기원 후 4세기경입니다. 맞아요. 이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날 기념하자라고 이걸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로마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축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미트라라는 태양신의 축제일인데요. 예. 그날이 12월 25일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는 모든 문명에서 이 태양절 비슷한 명절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계속 길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근데 밤의 길이가 최고로 길어졌다가 딱 짧아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태양절이에요. 해가 살아난다. 해가 조금씩 다시 네네. 살아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지금 난 탁PD님도 탁PD님인데 예. 왜 탁PD의 TMI 모든 것을 웅디가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사전 뭐 이렇게 협의가 좀 돼 있는. 그래? 사실 어제 웅디한테 배웠어요. 군마 같이 갔다 왔죠. 웅디의 어떤 그 해박한 지식의 새삼 이런 놀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요. 북한의 태양절이랑 상관없고. 네. 자, 그래서 이 날을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티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건 몰라. 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몰라, 이날 사람이. 이거를 직역하면은 무적의 태양이 태어난 날. 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에스 나탈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탈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교회나 그런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념일을 또 제정해서 그걸 지켜라라고 강제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그 축제일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흡수해가는 게 훨씬 쉬웠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영역을 떠나서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이런 동지와 연관된 다양한 전통과 축제들이 흡수가 되면서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이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이 이날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보다는 그렇지. 예수님이 신의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기리는 하나의 기념일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음식을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꽤 소개를 해드렸던데 작년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나라 위주로 몇 개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산타크로스의 나라. 그러면 떠오르는 핀란드죠. 핀란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껌. 휘바. 자작나무 수액 뭐 이런 걸까? 자, 그게 아니고 여기 핀란드 말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햄인데 오븐에 통째로 구워낸 커다란 햄이에요. 우리말 비슷하다 이름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울루 낑꾸. 저울로 낑고? 네,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네, 조울루가 크리스마스, 요울루, 그리고 요울루. 킹쿠가 햄을 뜻한다고 합니다. 네, 요것과 함께 레드 와인에 보드카를 좀 타서 맛있겠죠. 여기다가 향신료를 넣어서 데운 글레기라는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냥 날 잡았네. 그렇죠. 네. 날 받았어. 이게 따뜻한 데다가 그 보드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훈훈해지겠죠. 이거 여기다가 조심해. 건포도와 두껍겠다. 아몬드를 넣어서 마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빠네토네. 유명하죠. 네, 빠네토네. 그리고 빤도로라는 걸 먹는데요. 빤도로. 벌써 발음이 이탈리아적이죠. 요게 이제 빵인데요. 빠네토네는 밀라노의 크리스마스 음식이었는데 요게 이제 전국으로 퍼진 거고요. 그래서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 건포도, 설탕 여기에다가 오렌지 껍질을 절여서 그렇지. 설탕에 절여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빤도로는 원래 베로나에서 먹던 건데 황금의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닐라 향료가 들어간 향긋하고 부드러운 반죽을 별 모양의 그런 틀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쭉한데 별 모양으로 각이 져 있는 그런 틀이에요. 그 다음에 굽게 되면은 요 빵을 잘라 보면 그 단면이 별 모양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게. 별미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스카포네 치즈를 바르고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그러면 이제 눈 내린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하고요. 눈잘 안 오니까 그죠.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트 간츠라는 이름의 거위 통구이가 크리스마스 메인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나흐트가 독일어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고요. 간츠가 거위라는 뜻인데요. 요게 일단 손이 진짜 많이 가요. 한 5kg 정도 되는 큰 거위를 손질을 해서 와. 기름을 제거하고 여기에 양파, 당근, 샐러리 등이 들어간 육수에다가 요걸 1시간 정도 삶습니다. 일단 먼저 삶아요. 그래야 요걸 구워도 이게 촉촉해지고 좀 이렇게 퍼석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속을 허브로 채운 다음에 오븐 온도를 한 150도 정도. 그럼 오븐 치고는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기에다가 4시간 정도 뭉근하게 익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 많이 가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또 계속 육수를 끼얹어줘요. 아니 손 많이 간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오븐 온도를 끝까지 올려서 겉면을 바삭하게 익혀주는 거죠. 근데 저 독일 같은 데서 시댁에서 야 우리 그 거위나 한번 해먹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너무 힘들죠. 손 너무 많이 가는데. 네. 제가 이 조리법을 네. 독일로 시집간 한국 며느리 네. 그분 그 블로그에서 봤거든요. 아 진짜? 네네네. 진짜 힘들겠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이 네. 한국인 며느리가 해주신 요거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문제예요. 이제. 손 많이 가는 걸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이 바이나흐트 간츠 중에서 우리 한국인 며느리가 만든 게 제일 제대로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약간 했을 거예요. 안에 찹쌀도 넣고 대추도 넣고 엄나무 같은 고춧가루. 온나무요? 온나무 옷가위. 가야지 온나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도 가톨릭 전통이 강한 필리핀의 경우에도 그렇지. 크리스마스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서양 음식이랑 아시아 음식이 좀 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끼 돼지 통구이인 레촌이라는 걸 먹습니다. 레촌. 네. 그래서 이 레촌은 사실 스페인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에 있어요. 남미에도 있고 물론 이제 스페인 현지에도 있고 그래서 이 레촌이라는 게 아기 돼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아기 돼지를 통으로 굽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된 새끼 돼지의 내장을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뱃속에다가 마늘, 파, 고추 등의 여러 가지 야채를 재워 넣고 그다음에 후추를 뿌린 다음에 이걸 꿰맵니다. 그리고서는 장작이나 숯불 위에 올려서 껍질이 노릇하게 될 때까지 잘 구워주는데요. 이게 사진 보니까 이거 완전 그 만화에 나오는 바베큐인데. 그렇습니다. 만화에 나오는 바베큐. 심지어 껍질이 포인트예요. 돼지들이 다 웃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바나나 잎을 태우면서 그 연기로 소독과 훈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늘 보면 엽기적이에요. 왜 바베큐에 구워지고 있는 돼지는 왜 웃어요 맨날? 그래 원래 나중에 우상이니까. 입에다가 200페소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할 때 일부러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웃는 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나 이렇게? 발바닥을 베면 웃어요 이렇게 간지러워서. 정말?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잔치 때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먹는데 우리랑 또 굉장히 비슷한 게 이걸 절대 그날 다 못 먹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남으면 싸가는데 싸가면 아무래도 고기가 좀 차가워지고 좀 굳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를 스튜에 넣고 우리 전찌개처럼 끓여 먹습니다. 좋네. 이거를 레촌 박시우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레촌을 그 에콰도르에서 먹어보고 정작 필리핀에서는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먹어봤습니다.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풍성해. 음식 맛집 네. 이렇게 재밌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뭐 이제 특정 어떤 그 종교의 축일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뭐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래요. 그 태양신 숭배 사상 있었던 나라들은 비슷하거든요. 신들이 태어난 네네. 날을 다 12월 25일 아니면 12월 27일 아니면 12월 30일로 정해서 그 축일로 다루고 있고 뭐 이 신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 번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재생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중요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이 재생의 이미지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25일로 정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정상적인 것처럼 만드는 그날만의 어떤 그 공기랄까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면 좋겠다는 말 자주 하는데 그래서 게다가 딱 연말 연시 분위기랑 또 맞아요. 또. 맞아요. 예, 한번 이웃도 돌아보고 예. 예, 따뜻하게 또 새해를 맞기 전에 약간 그런 모임 같은 거 갖기도 좋고 그래서
뭐 4대 성인의 그 축일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보면 크리스마스가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연말이라. 네, 연말이라. 그래요. 그런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허징쇼 홈페이지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이나 허징쇼 인별그램에 다 자세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올라가니까요. 방송 중에는 정확한 상호명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허징쇼 인별그램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너 팟캐스트로도 들리실 수 있고요. 자,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는 3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필리핀에선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레촌이란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음식 레촌은 무엇으로 만드는 요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돼지, 2번 거위, 3번 토끼. 힌트. 예, 그러니까 탁 PD님은 못 드셔봤다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참 필리핀에서 레촌을 먹어봤습니다. 네, 껍데기가 가장 메인이고 이걸 통으로 구워요. 그리고 사람들 놓으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픽픽 웃음이 나요. 픽픽 웃음이 나면 그걸 폭폭 찍어서 그렇게 먹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이야. 와. 픽픽 포포. 픽 웃음이 날 때 폭폭 찍어서 먹으면 되지. 돼지까지. 물론 서사까지 네네. 본인의 경험까지 녹여낸. 삼중 아니, 힌트 먹어봤어요. 삼중 네, 힌트. 완벽했습니다. 저 먹어봤습니다. 네. 픽폭. 와, 피그도 있고 돼지까지. 포크도 있고. 야. 어디가 돼지고기를 엄청납니다. 잘 드시는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혹시 돼지머리로 보일까봐 모자 쓰고 왔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로버의 돼지국밥, 드렁큰 타이거의 굿라이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노탁석의 맛맛을 함께하고 있죠.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세 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 맛집 오늘 특집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4629 쓰시는 분께서 북한도 태양절 큰 명절이지 않나요? 그 태양은 그 안 태양이- 살아났어요. 다 안 살아났어요. 이게 그 태양이 그 태양이 아니어가지고 예 북한에서 얘기하는 태양은 이제 그 다른 태양이죠. 별로 이제 인성이 좋지 않은 쓰레기 태양 그런 태양이라서 좀 경우가 다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맛집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노중근 작가님부터. 네, 첫 번째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피읍집인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피자, 파스타들 많이들 드시죠.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 곳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집은 원래 합정역 근처에서 6년 정도 지금 자리에서 6년 정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1인 운영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1인 운영 레스토랑.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이 작습니다. 테이블 숫자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메뉴도 비교적 단출한 편인데 샐러드, 피자, 파스타, 음료 또 술 위주로 이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먹었던 첫 번째 메뉴는 식전빵 다음에 나온 건데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샐러드. 샐러드가 제일 샐러드 맛있었다고?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수식어 없이 샐러드만 세 글자로만 된 메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철 산물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먹었을 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갔었을 때는 사과, 뭐 자몽, 로메인, 그다음에 라디치오가 뭐냐면 이탈리안 치커리입니다. 치커리. 그런 것들을 버무려주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산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신선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것도 팔아요? 네? 파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메인 시키면 주는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연말에 얼룩져 보자 한번 이겁니까?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장님에 대한 이거는 아니, 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식당 소개하시는 분이. 샐러드를 산다고? 예.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피자를 먹었는데요. 예. 피자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게리타 가장 기본적인 피자죠. 좋아합니다. 네, 이탈리아 삼색 국기 뭐죠, 소장님? 예, 녹색, 하얀색, 빨간색. 뭐 각자 그 색깔을 대변하는 식재료는 뭐죠?
실제로 이제 바질, 바질? 바질의 녹색, 흰색은 모짜렐라 치즈, 그렇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토마토, 그렇습니다. 포모토로. 네. 하얀색이 모짜렐라 치즈였어요. 네. 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이 집은 그 위에 루꼴라를 저렇게 크게 얹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마르게리따에서 기대하는 이게 좀 알포스름하잖아요, 보통은. 그리고 담백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거나 과함이 없는 게 보통 마르게리따인데 예. 네, 그 정석을 잘 지켜내는 상당히 잘 구워낸 맛있게 먹은 마르게리따 피자였고요. 근데 방금 생각났는데 그럼 김치 칼국수도 이탈리아네요? 왜? 빨간색 고춧가루,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녹색 파,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흰색 안 되지. 국수. 그래서 아까 크리스마스 음식이라고. 네. 제가 픽했습니다. 방금 대답하실 때 약간 그 아니, 막았던 아니. 거. 제가 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스타도 한 그릇 먹었는데요. 웅디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알리올리오 아니에요? 알리올리오요? 네. 오. 오일 파스타 아니에요? 뭐 좀 좋아하죠 그래도. 토마토나 크림보단. 근데 원래는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기름 파스타가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알리올리오잖아요. 예. 마늘, 뭐 페페론치노, 그 매운 고추 넣고. 근데 이 집은 알리올리오랑 더불어서 알리올리오 살라미 파스타가 있습니다. 살라미 네, 파스타. 이탈리아 소시지죠. 예. 차갑게 말린. 그래서 훨씬 더 풍미가 좋고 면에 삼긴 정도는 뭐 제가 그때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면에 삼긴 정도보다 조금 더 꼬들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되게 맞춤. 왜냐면 저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 집 그 음료 메뉴 중에 뭐 모히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벌써부터 웅디의 그 한 소리가 걱정이 되는데 예. 루꼴라 주스가 있어요. 루꼴라 주스요. 싫어할 거죠. 저거 엑소시스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봐, 이거 예. 엑소시스트에서 리건 맥닐이 예 신부님 얼굴에다가 생산해냈다. 너무 파랗죠. 너무 녹색빛이 완연하죠. 저게 무슨 맛일까? 근데 저기에 꿀과 레몬을 넣었어요. 꿀과 레몬. 근데 루꼴라를 그거라도 넣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루꼴라가 좋은 건 아는데 비싸요. 근데 풀 냄새가 나잖아요. 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안 먹었죠 저는. 이게 무슨 맛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꿀과 레몬 맛이요. 꿀과 레몬 맛이에요? 농담이고 루꼴라를 생 루꼴라 씹어 먹었던 있죠 기억. 예. 뭐 파스타 실수로 피자 먹은 적 있어요. 실수로. 근데 그 정말 그레스 상큼 뭐랄게요. 얘딱 드시고 싶은 분들 드시고 맞아. 싫으신 분들은 마십시오. 네, 자신 근데 제 없으면 입에는 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올해의 음료였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건강에는 루꼴라 녹즙이죠. 녹즙 아니야. 녹즙 아니에요. 녹즙에 뉘앙스 전혀 없어. 누가 봐도 녹즙인데요. 녹즙이구만. 예, 누가 봐도 녹즙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어지러워. 오일 파스타는 제가 먹을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가요? 마늘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 마늘이 늘 모자라. 제 기준엔 마늘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셰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알리올리오 만들 때 마늘 넣는 걸 보고 기겁을 해요. 그 정도 넣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모자라. 야 그리고 이거 쓰면 마늘 빼야지 막 이래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니 직접 집에서 안 하겠구나. 우리 그거 없지. 시켜 근데 먹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아리오 올리. 혀가 아리오 올리오. 아, 오늘 소장님 컨디션이 괜찮지. 오늘 좋아 보여요. 최고인데. 넘치고 대림 있는데? 기간 중에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손가락 저 밴드 붙인 거 봐봐. 그러니까요. 이거 저 스파 갔다 온 거예요. 스파 갔다 온 네네네. 거.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소장님 맛집 가보겠습니다. 예, 좀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목도시장이라고 있어요. 목도시장. 목도오일장이라고 굉장히 또 옛날엔 번성했는데 지금은 인구 많이 줄어가지고 조금은 이제 그 지역에 유동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실력 있는 셰프님들이랑 맛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겠구나. 이제 아는 사람만 오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워낙 잘 알려져서 예. 미음 빵집인데요. 미음 시장에 빵집. 있습니다. 테이블도 뭐 몇 개 안 되고 뭐 저건데 원래 사실은 주식용 빵을 많이 팔아요. 치아바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특히 치아바타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맛있어 보인다. 치아바타에는 블루베리 뭐 무화과 이런 것도 넣는데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슈톨렌. 슈톨렌. 독일의 이제 정통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빵이죠. 음식인 슈톨렌 빵을 구워서 팔고 있습니다. 슈톨렌빵. 슈톨렌은 이제 독일에서 거의 이제 어느 지방이나 특히 네네. 이제 드레스덴 쪽이 좀 뭐 이쪽이 강하긴 한데 예. 전국적으로 슈톨렌을 많이 먹고 있는데 빵이 뭐 보존성이 좀 높아요. 물기가 별로 없는 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이크보다는 훨씬 더 뻑뻑한 그런 빵인데 네. 그 안에 이제 말린 건과류랑 막 견과류 예를 들면 아몬드나 밤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건포도. 네, 건포도도 들어가고 뭐 어떤 데는 되게 굉장히 화려하게 열대 트로피칼 과일도 말려갖고 합니다. 근데 그 단맛이 엄청 강한 집도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눈온 것처럼 이제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기 예수가 요람에 이렇게 저기 포대기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너무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독일 사람들이 아기 예수 근데 그 위에다가 납득. 아니 다음 주까지 오늘 다 땡겨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운 너무 땡겨 쓰시지 마세요. 내년부터 안 나와요. 아, 코너에. 그런가? 예. 위에다가 납득했어. 슈거 파우더를 팍 뿌려요. 하얗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크리스마스 기간 그래요? 앞두고 예. 아무래도 춥잖아요. 달달한 거를 잔뜩 뿌려서 그래서 얇게 썰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존성이 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거 예를 들면 팔뚝만한 거 하나 사시면 거의 한 20일 동안 매일 조금씩 썰어 드셔도 돼요. 디저트식으로. 식사빵처럼 막 드시는 게 아니라 얇게 썰어가지고 드시는 거고 과일 같은 건 럼에 절여서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술 그 뉘앙스 좀 있고 보존성이 더 길어지는 거죠. 빵 자체의 조직은 좀 단단하지 않나요? 단단하죠. 단단하죠. 그래서 이제 얇게 썰리는 거죠. 이게 케이크 같은 경우는 얇게 절대 못 썰거든요. 그래서 이 빵을 하나 슈톨렌을 이제 놔두시면 든든합니다. 괜히 냉장고만 열어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예. 저희 회사에도 지금 반 조각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번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슈톨렌을 만들어 파는 빵집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만들려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 전, 뭐 한 달 반 전부터 이 빵집에서 예약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이 시즌 되면 내놓는 집들이 예전에 비해 사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그냥 일반 그냥 케이크였지 케이크, 우리나라 장식된 슈톨렌을 케이크. 먹는 문화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네. 이거 몇 년 사이에 엄청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5년 전에 노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독일에 그 알프스 쪽에 있는 지방을 갔어요. 저랑요? 블랙 포레스트 갔었는데 아 독일 남부. 거기에 맞아. 커피숍에서 슈톨렌을 그때 먹으러 갔었어요. 맞아요. 뜨거운 아니 근데 커피와 그게 함께. 너무 좀 그 네네. 미식의 이 계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저도 지금은 지금 많이 일상화됐습니다. 네. 페이스북 저 얼굴책 예, 얼굴책. 네, 거기에 타임라인에 하도 다들 이 슈톨렌 먹은 거를 올려가지고 그렇지. 요즘 느낌이 약간 이거 우리나라 명절 음식 돼버렸네. 약간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이죠. 느낌이 좀 있어요. 수틀린 느낌 들고. 예. 아니 근데 그 슈톨렌? 네. 슈톨렌 그건 아니고 저번에 노 작가님이 추천하셔가지고 네네. 어디 식당 갔다가 또 추천하셔서 빵집 가서 식사용 빵 비읍집 비읍집에 강화도. 네. 그것도 이제 단단한 유럽 빵이잖아요. 그건 독일식. 독일식. 그것도 독일식. 맞아요. 독일이 좀 딱딱하고 이제 잡곡이 많이 섞인 빵을 먹어요. 제가 얼마나 호밀. 작가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걸 네. 딱히 사왔겠습니까? 가격도 싸지도 않아. 네. 지금 김영숙님께서 슈톨렌이랑 어울리는 음료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요거는 제가 딱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거여서. 네. 커피에다가 아이리시 빨리 해줘. 말씀하세요. 커피에다가 사실은 그 독일 술이 있는데 네. 슈납스라고 하는 네, 슈납스. 그거를 조금 넣어가지고 슈납스 카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 이제 술 맛도 나면서 커피 맛도 나면서 먹으면 몸이 훈훈하게 풀어지거든요. 저는 그거랑 이런 요 슈톨렌이랑 게스트들은 네. 처음 봅니다. DJ가 얘기하는 도중에 네가 무슨 말을 하든 허리를 잘라서 나는 내 할 말만 죄송합니다. 하겠다. 너무 대놓고 들어와서 아유, 미안합니다. 약간 아유, 미안합니다. 당황했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청즙이요. 청즙. 뭐 이제 우리 탁 PD님 내년에는 안 그러겠지.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아니 근데 가겠습니다. 슈톨렌이 워낙 맛이 풍미가 무겁고 그러니까 진해요. 그래서 커피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게 맛 풍미가 워낙 진해서 커피를 만약에 붙이신다고 하면
강배전의 다크한 다크로스트. 예. 진하게 다크로스팅한 예. 진한 약간 이제 칼칼한 계통의- 사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 그걸 붙이시는 게 아마 이 슈트레는 안 밀릴 거예요. 커피를 맡으신다고 하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이 빵을 하셨어요. 우리 탁 PD님은 네. 어디실지. 네, 저는 아까 얘기를 해드린 대로 필리핀식 통돼지구이 요거를 먹을 수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김포긴 한데 이거는 면책 특권을 주셔야 아니야, 되는 게 괜찮아요. 이거는 올해 안 왜냐하면 했어, 올해 안 네, 했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데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면 제가 그러면 진짜 마닐라. 한동안 김포 얘기 정말 안 할게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개된 적이 없다. 다른 데서 이런 걸 이제 찾은 적이 없어요. 이런 음식을 본 파는 적이. 집이 없다 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운양동에 있는 이응 식당인데 여기가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심지어 이름도 필리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름만 보면은 한식당인가? 게다가 운양동이에요. 네네네. 이름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고기 파는 식당인가 뭐 이런데 그러네. 들어가 보면은 일식이랑 필리핀식을 함께하는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일식을 넣으신 거는 아무래도 필리핀식이 생소하니까 그 필리핀식만 가지고는 너무 사람들이 낯설어할 것 같다. 좀 그래서 일식을 몇 개 넣으신 것 같은데 메뉴의 메인스트림은 필리핀식입니다. 그리고 셰프도 필리핀 분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요리 경연대회 같은 거 출연한 경험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가지덮밥, 우동, 규동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메인스트림은 이제 그 필리핀 요리고요. 예. 그래서 이 필리핀 요리라는 게 사실 누구나 좀 좋아할 수 있는 맛에 서양식의 느낌이 살짝 맞아, 가미된 좀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먹어보고 일단 이거 너무 좋다 느꼈던 거는 필리핀식 비빔 쌀국수가 있습니다. 비빔쌀 국수. 네. 팔라복. 팔라복 처음 들어보시죠? 옷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 쌀국수가 네. 뭐 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요 팔라복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 향신료 향이 조금 강하긴 한데 금세 익숙해질 그런 맛입니다. 이거예요? 예. 팔라복. 네. 약간 그 쟁반 태국 소면 음식 국수 비슷하네. 같기도 하고. 그 양장피 느낌도 좀 있어요. 이야 근사한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볶은 마늘 그리고 고기 고명 네. 그리고 새우, 새우. 삶은 달걀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화려해.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나살. 이나살. 네, 벌써 이 약간 이름에서도 그 살코기 그 이름 이나살이 뭐냐면요. 안창살이란 뜻이에요. 닭 양념구이 스테이크예요. 닭살. 닭고기. 네, 닭고기. 그래서 닭 스테이크 정도 되는데 네. 이 이나살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리핀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아하. 네, 그래서 요것도 그 필리핀 바베큐의 한 종류로 들어가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익힌 고기 특유의 그런 촉촉함과 부드러움 이런 게 살아있는 소스를 바르는구나. 발라서 구운 거죠. 예. 그러겠지, 네, 네, 그러겠지. 그래서 요 이나살도 추천해드리고 역시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이 요리의 끝판왕은 레촌벨리죠. 레촌입니다. 레촌. 네. 그래서 레촌을 이 집 메뉴판에는 이제 레천벨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맛있겠다. 만화고기죠. 오늘 나온 네. 것 중에 제일 맛있겠다. 만화고기입니다. 슈틀렌 맛있다. 아이 싫어. 딱딱한 빵 싫어요. 안 먹어. 얇게 썰면 딱딱한 빵 싫어. 저는 안은 부드러워요. 너무 고급인 청수비랑 맛이야. 같이 자, 그래서 요 레촌이 원래는 돼지를 통으로 구워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음식집 그 폐쇄된 주방 안에서는 못하지. 그런 식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조리법을 그래도 뭔가 이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조리법을 좀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그 통삼겹 안에다가 허브랑 이런 걸 넣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아서? 정말로 요거야말로 롤케이크 모양으로 좀 만든 그러네. 거죠. 그러네. 그렇게 해가지고 6시간 이상 구워냅니다. 6시간.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은 좀 나가는데 지금 뭐 좀 한 9만 원 9만 원? 넘는 뭐 이렇게 여러 근데 명 이제 가서. 여러 명이 가서 그럼요. 크리스마스 음식으로 한번 도전해 몇 보시기에는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저 요거 하나 시키면은 한 4명까지는 충분히 괜찮네. 먹을 수 있어요. 네. 훌륭하죠. 훌륭하네. 네, 그럼요. 네.
근데 이거 맛이 너무 다채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기 얘기 좀 더 해줘요. 그러니까 나 계속 빵 얘기만 들었더니 목이 너무 맥혀가지고 오랜만에 고기 나왔는데 고기 얘기 왜 이렇게 짧게 해요? 이렇게 아까 원래 줬는데 내가. 레초는 그 통돼지다 보니까 돼지의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예. 뭐 어깨살도 있고 뭐 배 쪽에 삼겹살도 있고 근데 이거는 레촌 벨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처럼 포크 기름이 좀 벨리, 있는. 그렇지. 그 삼겹살 부위로 말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장시간 구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계 부분이 이제 촉촉해지고 그러면 또 살코기 안에는 그 육즙이 이제 싹 배어 들어 가지고 그 안에 뭐 네. 이렇게 넣은 것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럼요. 안에다 이제 스토핑을 하게 되죠. 멀리서 네. 보면 순대 같아요. 그렇죠. 안에 네, 뭐가 네, 네, 잔뜩 네, 들어서. 순대 백배 튀긴 거.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맛있겠다. 바베큐의 맛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식 약간 수육의 맛 이런 거까지도 함께 부드러워, 즐길 수 있는. 부드러워. 안에는 부드럽죠. 껍질은 바삭하고. 겉에는 바삭하고. 아. 네. 아 그게 묘미예요 레촌에. 어떤 거? 그러니까 껍데기가 바삭하다는 거. 껍데기가 바삭하다. 그래서 껍데기만 골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제리피커처럼. 네. 오, 그렇게 맛있다. 알겠습니다. 아, 약간 생소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크리스마스라는 명절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일단 가져와 주셨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돌발 퀴즈 정답 1번 돼지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고요. 해피 할로데이 하세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알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지 않는 말 해피 할로데이. 그러니까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좋다. 네네. 자, 우리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